고민이 좀 크겠네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몇 프로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대를 안 한 지 오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스입니다. 언제나 연초가 되면은 그 해에 나올 스마트폰들이 기대가 되죠. 새로운 갤럭시도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아직 한참 남았지만 차기 아이폰에 대한 궁금증도 벌써부터 가득하실 겁니다. 작년에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 15의 지금까지 루머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3, 4년 정도에 한 번씩 디자인이 바뀌었던 애플이 이번에는 둥근 테두리의 디자인을 채택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 때처럼 완전히 이렇게 싹 둥근 건 아니고요. 그립감만 살짝 높여줄 정도의 곡선만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또 다른 최근 소식으로는 이 둥근 모서리가 그저 루머에 미칠 것이고 기존의 이 플랫한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둥근 테두리뿐 아니라 이 테두리에 티타늄을 적용한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인지 이번에 가장 큰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아니라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거라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성능도 내구성도 기능도 더 높인 티타늄 모델이 나온다면 이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애플은 애플워치를 지나서 아이폰뿐 아니라 맥북에도 티타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아이폰 14 프로에서 가장 주목받은 디자인이 바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였죠. 여러분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이 티맵 쓸 때 그리고 배달의 민족 쓸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딱 알려주는 게 은근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화살표로 방향을 알려주는 게 나름 귀엽기도 하고요. 이렇게 갈수록 여러 앱들과 연동이 되면서 조금씩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바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높은 활용을 위해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전 모델에 탑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애플이 지난 아이폰 13과 14 시리즈에서 이 끝나누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그냥 일반 모델에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을 해줄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긴 근데 또 노치 디자인을 너무 오래 사용하긴 했죠. 바꿀 때가 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치가 여러모로 단점만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은 성능입니다. 역시나 더 업그레이드된 A17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될 텐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4나노 공정보다 15% 정도 더 빨라진 CPU 속도와 전력 소비율은 30%까지 절약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주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랑 마찬가지로 이 칩셋 업그레이드는 프로 라인에만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고 기본 모델은 지금 이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칩셋인 A16 바이오닉 칩셋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는 거는 체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속도 측면에서 빨라졌다, 이거는 사실 원래 지금도 좋긴 좋았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크게 체감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치상으로는 몇 프로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사진이나 이런 영상 처리 기능은 조금 더 빠르고 좋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번에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소식이 역시나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 8기가 램이 탑재가 된다는 건데요. 8기가 정도만 돼도 사실 현재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애플에서 램은 기대를 안 한 지 오래. 자, 카메라입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 더 커진 센서에 48메가픽셀을 적용을 하면서 카메라 성능이 대폭 올랐죠. 정말 잘 나오는 사진으로 아이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이 카메라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루머가 도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번에
잔망경 렌즈의 탑재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잔망경 렌즈로 줌 기능의 향상과 함께 카툭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루머로는 최대 10배 광학줌까지 지원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모델에도 48메가픽셀 4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거기다가 프로 라인에서는 이 카메라가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중에 하나만 업그레이드가 돼도 뭐 참 좋겠네요. 자, 그 밖의 이야기로는 여러분 지난 아이폰 7에서 물리 버튼이 아닌 이렇게 압력 터치 방식으로 적용된 홈 버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 아이폰 15에 이 잠금 버튼과 볼륨 버튼이 그렇게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적용돼서 탭틱 엔진으로 작용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압력으로 이렇게 느낌만 나는 거죠. 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버튼의 내구성이나 뭐 방수 기능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케이스 제작하는 업체들이 조금 고민이 좀 크겠네요. 이 버튼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계속해서 루머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충전 단자. 드디어 USB Type-C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아이패드랑 케이블을 같이 쓰게 됐네요. 그런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 관계자가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뭐 바뀌는 건 유력하겠지만 그 시기가 정말로 이번 아이폰 15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유저들도 소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충전 단자를 2024년까지 C타입으로 통합한다는 협의가 나오면서 유럽에만 우선적으로 C타입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살짝 있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수입도 짭짤하니까요. 어찌됐든 이번 아이폰 15에서 C타입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부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거의 뭐 이건 확정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 전작인 아이폰 14랑 뭐 비슷하거나 같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 20-30만 원 정도 대폭 이번에 한 번 더 오를 예정이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폰의 칩셋을 생산하는 TSMC의 생산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테두리가 티타늄까지 적용된 아이폰이 출시하기라도 한다면 이젠 정말 마음 편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생기겠죠? 꼭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앱등이들아, 과연 얼마까지 살 수 있나 한번 볼까? 그렇지만 예쁘게만 좋게만 나오면 살 의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이번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에 관한 루머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에서 빠뜨린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차기 아이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하네요.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